제 방식의 매실청을 담그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끓여서 당일날 제조해가지고 공장 같은데 대규모 제조해가지고 곧바로 유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씨를 먼저 기계를 통해서 발라내고 살짝 살짝 익혀가지고 삶아가지고 발라내는 것이 더 빠르겠죠. 그냥 센 거로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기계로 발라내시면 되고, 그대로 그 과육을 물을 넣고 물을 이렇게 끓여서 물을 넣고 끓여서 설탕을 왕창, 저는 이제 비정제 설탕을 넣습니다. 비정제 설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금 좀 넣고 이렇게 넣어서 쌀엿이나 물엿을 좀 넣고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과육이 설탕을 갖다가 저는 그 10kg짜리 10kg짜리 매실에다가 10kg을 다 넣습니다. 비정제 설탕을. 왜냐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설탕으로 장기간 보관이 이루어지고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10kg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한 8kg이나 9kg 정도가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통을 시킬 수 있다. 씨를 일단 발라낸다는 거. 그렇죠. 그 제조 방법 자체가 씨에서 아무래도 독성도 좋지 않은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씨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6월 6일 정도면 보통 과육이 굉장히 익은 상태로 나옵니다. 덜 익은 상태에서는 씨 같은데 독성 물질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끓여서 그냥 집안에서는 씨를 분리하지 않채 끓여가지고 나중에 삶아서 채를 통해서 분리해내는 식으로 주변에 하나하나 이렇게 과육을 잘라서 씨를 분리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공장이나 대규모 기업에서는 과육을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과육은 그러면 건져내느냐? 기존의 방식은 건져내는 방식이었죠. 저는 건져내지 않습니다. 과육을 설탕을 많이 넣으면 설탕물에 흡수돼 갖고 녹아버립니다. 그 자체에서. 큰 건더기 빼놓고는 과육을 잘게 갈아서 넣으시면은 끓일 때 나중에 그것이 설탕물이 흡수돼 갖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버립니다. 진한 오히려. 그래서 먹어본 결과 이런 방식으로 과육을 그대로 그냥 갈거나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완전히 흡수시키는, 설탕물을 많이 넣으면 그 설탕물에서 녹아가지고 그것이 그냥 일체화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약효는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곧바로 당일날 먹어서 냉장고 넣고 냉장 보관 원칙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이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게 내버려 둔다는 건 그냥 냉장 방식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 방식을 그냥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는 살짝 설탕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으로 해서 부패한 부분이 조금 좀 괜찮아요. kombucha 특별히 넣은 거, 안 넣은 거 이렇게 구분해서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도 매실을 제조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또 비닐하우스에서도 매실을 제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 대량으로 필요할 때는 원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그 발효식품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매실청을 생각해서 한 1년, 보통 어떤 건 길게는 3년까지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듭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이거는 단 하루 만에 불과 끓여갖고 곧바로 이렇게 설탕 넣고 소금 넣고 끓여서 곧바로 유통을 시킬 수 있으므로 제조 시간이 1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육은 이왕이면 갈아서 넣으시면 훨씬 더 흡수가 좋고, 과육이 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먹기에도 좋고 너무 좋던데, 진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조를 하시면 제 기술 고도가 되고, 가정에서는 씨를 분리할 필요 없이 제 방식대로 그냥 그 채 좀 씻어가지고 넣고 흐물흐물해지면 그렇게 체에다가 이렇게 절구 같은 거 이렇게 그렇게 갈아가지고 피만 분리해내는 식으로 하니까 금방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2차로 체에다 꺼냈으니까 2차로 세균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2차로 소금 좀 넣고 설탕물을 규정제 설탕을 10kg 그대로 그냥 다 넣어가지고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맛만 좋은 것 같아요. 물엿을 조금 넣었어요. 물엿이나 쌀엿 이런 것들을 좀 꿀을 넣으셔도 되고. 하여튼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당일날 대량 물건이라 할지라도 몇 시간 만에 제조해서 병에 담아서 식혀서 그냥 유통시킨다입니다. 너무 간단한 방식. 지금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별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일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뭐 원하시면은 뭐 일주일이나 숙성을 상온 숙성과 냉장 숙성을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가 자체가 제가 보기엔 크게 절감이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방식을 채택을 하신다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끓여서 만드는 된장,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끓여서 만드는 간장,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미 발표했고, 끓여서 만드는 술, 끓여서 만드는 맥주, 끓여서 만드는 포도주, 끓여서 만드는 살균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끓여서 만드는 각종 과실주, 딸기주, 망고주, 크림베리주, 그 다음에 체다 치즈 우유주, 체다 치즈하고 우유를 끓여서 여기다가 육성된 빵 만드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보리 엿기름 가득 올려서 설탕물을 계속 먹여가면서 설탕물을 계속 넣고 이렇게 술을 만든다는 거죠. 술이 이렇게 병에 담겨져 갖고 있는 동안에도 설탕을 계속 부여해서 이스트균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술이 맛있고, 그러니까 물엿과 술엿과 쌀엿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보리 엿기름을 넣어서 하고요.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 포도주 같은 데도 보리 엿기름 넣고 빵 만드는 이스트로, 기존의 전통적인 효모를 쓰지 않고 빵 만드는 이스트로 합니다. 빵 만드는 이스트 중에서 쿰쿰한 냄새 나는 것만 빼면 됩니다.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탕을 계속 투입해서 밀봉 술을 딱 만들고 이렇게 밀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설탕물에 계속 투입을 해서 이스트균을 키워서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순도의 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뭐 바나나주도 배주도 있을 수 있을 거, 사과주도 있을 수 있고 뭐 온갖 이렇게 과일주는 다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섞어가지고 코코넛주도 만들었는데 서로 섞어가지고 이것을 뭐 코코넛주에다 딸기주 섞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코코넛주에다가 뭐 이렇게 포도주를 섞어도 맛있고, 코코넛주에다가 또 이렇게 제가 대추하고 대추 야자주를 섞어가지고, 대추 야자주라고 따로 있어요. 대추 야자, 중동에서 나는 열매인데 대추하고 또 두 개를 섞어서 건강주로 만드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크림베리주, 그냥 건포도주, 특히 포도주에다가 그냥 기존의 건포도를 같이 섞어서 만드니까 맛이 훨씬 좋더라고요. 소금 넣고 설탕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트는 이제 보온실에서 설탕을 좀 넣고 계속 육성을 숫자를 불린 다음에 투입을 합니다. 이스트 투입하고 보리엿기름 투입하고 만드는 동안 계속 설탕을 투입해서 포도주도 그렇게 해서 맥주도 그렇게 만듭니다. 맥주는 한번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다른 거는 끓여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끓여서 만드는 술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추가로 건포도를 포도주 만들 때도 따로 넣거나, 건포도를 맥주 만들 때 따로 넣거나, 막걸리 만들 때도 건포도 넣고, 각종 과실주를 뭐 매실주 포함해서 건포도를 넣어서 추가로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제조 방법은 제 제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커피, 제가 저때 맥주 가루를 만든다고 했는데 독일 어떤 회사에서 제 거를 맥주 가루를 내시더라고요. 참, 제 아이디어는 어딘가에는 늘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어딘가에 대기업에서 쓰고 있거나, 사실 이게 남의 아이디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상업화를 목적으로 내는 건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독일 어떤 회사에서 맥주 가루를 내시더라고요. 맥주를 가루로 내자. 그다음에 각종 과실주들을 가루로, 건조 가루로 만들어서, 사실 뭐 그것을 타서 먹는 기분, 뭐 그런 커피에다가 이런 맥주나 과실주 가루들을 섞어서 하시는 거죠. 커피에다 생크림 가루 넣고 이렇게
하시는 구조. 이것도 이제 제 기술. 커피에다 생크림 가루 이렇게 봉지 커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탕하고 넣어갖고 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커피에다가 초콜릿 가루, 코코아 가루도 좋고 초콜릿을 그냥 가루로 손대가지고 거기다가 봉지 커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하고 초콜릿을 갖다가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강장제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존 마약을 대신한 잠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마약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요. 그래서 커피하고 초콜릿의 양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가나 초콜릿 썼었어요. 근데 커피하고 초콜릿 그다음에 또는 필요하면 녹차 같은 거 또는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카페인 정도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그 잠이 오지 않게 하고 뭐 고속도로에서 너무 졸음와가지고 쉼터에 잠을 자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딱 먹으니까 말짱한 정신으로 차를 뽑아하고 왔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발견합니다. 하여튼 커피하고 초콜릿을 양을 많이 해서 강장제로 정신 강장제로서 스포츠 음료로서도 마시거나 양을 좀 많이 넣어요. 그래서 가나 초콜릿 하나 들어갑니다. 커피 한 잔에 필요하면 2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녹차 같은 거 섞어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실청에 대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매실주는 이게 거기다가 아까 전에 만드는 구조에다가 끓여가지고 이제 거기 끓여서 빵 만드는 이스트 넣고 보리역 기름 넣고 해서 매실주 보리역은 안 넣어도 되고요. 매실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속 설탕을 투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트가 이게 술을 만들다 보면 단맛이 없어져요. 이스트가 아니라 단맛을 먹기 때문에 단맛이 없어져 계속 설탕을 투입해서 단맛을 유지합니다. 뚜껑을 좀 닫아 놓으면 탄산이 많아지고 뚜껑이 이스트가 많이 육성될수록 탄산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만든 맥주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탄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빵 만든 이스트를 따로 보온실에서 육성해갖고 넣는 그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술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설탕을 투입해서 이스트를 균을 숫자를 불리는 거예요. 그 방식 때문에 맥주가 그렇게 탄산이 많고 맛있더라고요. 포도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고 이 방식은 전 세계에 없는 제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이거를 제 기술 구조를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저는 어떤 사람의 것도 모방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술고 식품도 이렇게 산업으로 생각하고 상업화를 목적으로 기술을 발표합니다. 과학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무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들을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무술도 어디서 개인적으로 수련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대대적으로 도장을 열고 제 무술 구조를 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는 남의 기술을 저도 기술 연구했지 않습니까? 무슨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하고 그다음에 의학도 합니다. 의학도 식품과 어떤 약초로 인체를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건을 냈습니다. 특허 받지는 못했는데 치료는 됩니다. 저는 그게 노벨의학상 1000년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라이기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점, 열에 약하다. 피부병을 2200와트짜리 이렇게 전문가지 화상 입지 않도록 끈질기게 계속 열을 가해서 균을 죽여버리니까 균이 뭐가 됐든 세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죽더라. 곰팡이도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완산 해결할 때 곰팡이균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완산 해결할 때 이걸 썼습니다. 락스 기존에 쉽게 이렇게 락스 쓰면 됩니다. 요한락스도 있고 슈퍼락스도 있고 저는 싼 거 씁니다. 슈퍼락스 이렇게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70, 20, 10 프로테이즈는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대리 어림짐작에 사니까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하루에 10번씩 막 발라주고 이렇게 했더니 완선 오랫동안 고생해왔던 완선을 해결했습니다. 피부병이 없는 클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락스하고 그 다음에 뚜러퐁을 같이 결합을 해서 청소 세제로서 제가 개발을 했는데 줄눈제 욕실 줄눈을 하얗게 만드는데 거기도 사용해요. 반도체 세정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반 하시면 됩니다. 프로테이즈는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고 이런 것을 이렇게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물을 희석해서 저는 그걸로 목욕을 합니다. 샤워를 하고
TV에서 이렇게 주방 세제로 목욕을 할 사람은 피부가 깨끗하고 그래서 피부에 안 걸리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어요. 청소 세제가 줄눈 욕실 줄눈에 발라놓으니까 락스하고 또로폼 너무 하얗게 되더라고요. 내 미백 피부가 좀 까맣죠. 미백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더니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물을 대신 이게 그 농도가 세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대하게 한 판에 넣고 한가득 넣고 그걸 해가지고 씻고 좀 있다가 곧바로 다시 물로 씻어서 비누로 한번 씻고 그 다음에 그걸로 씻고 용액으로 딱 씻어서 너무 진하게 하면 이렇게 피부염이나 화상이 입을 수 있어요. 어머니 박피 같은 거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농도를 희석을 많이 해서 하죠. 화장품 원료로도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의 결합과 락스하고 또로뽕을 희석해서 화장품 원료나 미백장 주름도 없어집니다. 희한하게 제 나이가 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뭐 자주는 안 하는데 요새는 그래서 피부톤이 좀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머리에만 안 바르고 다른 데는 다 하고요. 머리는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머리에만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하고 이런 기술 구조를 따라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청에다가 유자청 같이 섞어서 하거나 각종 과일청들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각종 매실청에다 각종 과실주를 첨가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크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갖고 유통을 시키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생크림 가루하고 소금 설탕해서 가루 형태로 이렇게 우유는 가루가 나오는데 생크림은 안 나오거든요. 생크림 가루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커피에다 생크림 가루 이렇게 하는 커피에다가 맥주가루 독일 어떤 회사에서 만들더라고요. 커피에다 각종 과실주 가루 커피에다가 이런 유자청 가루 이런 것들을 가루 레몬청 가루 레몬 가루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커피에다가 초코가루를 그냥 갈아서 카카오 가루하고 또 초코가루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초코가루를 갈아서 같이 이런 봉에 넣어가지고 봉지에 넣어갖고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병에 넣어갖고 판매를 하셔도 병 같은데 커피에다가 생크림 가루 병으로 그냥 맥심병처럼 해갖고 병으로 팔거나 봉지로 팔거나 어떤 섞어서 대량으로 팔거나 한 스틱 봉지로 팔거나 그것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커피 가루에다가 땅콩잼 있잖아요. 땅콩잼을 건조화시켜 가지고 땅콩잼을 건조화시켜서 커피 가루하고 같이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커피 가루에다가 매실주 가루, 그다음에 맥주 가루, 그다음에 딸기 가루, 딸기주 가루, 그다음에 뭐 포도주 가루, 망고주 가루, 체다 치즈 우유주 가루, 그다음에 대추 야자주 가루, 그다음에 뭐 크림베리주 가루 이렇게 술을 가루화시켜서 섞어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하지 마세요. 통합 액젓, 그다음에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을 섞어서 또는 참치 액젓을 섞어서 또는 두 개만이라도 통합 액젓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리굴젓 포함해서 다른 젓도 포함합니다. 통합 액젓, 보통 김치 만들 때 쓸 수 있는데 한꺼번에 어떻게 비율을 못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멸치 액젓 중심으로 들어가고 까나리 액젓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세 번째로 새우 액젓 좀 들어갑니다. 참치 액젓도 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구조로 통합 액젓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쌀엿과 물엿, 조청을 섞어가지고 두 가지를 섞거나 전체를 섞거나 해서 새로운 걸 만드시고 또 설탕을 새로 섞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물엿과 쌀엿, 조청을 섞거나 꿀을 섞거나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그래서 상업화를 시키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